지금 내가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다? 당장 나오세요. 나는 학생이니까 처벌받지 않겠지. 아닙니다. 언제든 경찰 연락이 올 수가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유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요새 이 딥페이크로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딥페이크 피해자의 50%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유독 이 딥페이크 범죄가 한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유명인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딥페이크가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제작해서 반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IT 범죄 전문가인 김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딥페이크가 대체 뭔가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서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영상물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얼굴을 합성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얼굴을 합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예전에는 합성을 하려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요새 이 딥페이크를 보면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짧게는 10초, 20초 내에 사진이나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기술의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원본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영상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음란한 영상을 찍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아무 사진이나 퍼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음란 영상, 음란 사진을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IT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합성물이 만들어지면 이게 퍼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어떠한 음란물이 유포가 한번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럼 이렇게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성인 사진을 가지고 제작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 하에 장난삼아 이런 합성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냐면요. 살인을 저지르거나 특수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는 살인에 비등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년법이다, 그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딥페이크 범죄를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70%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층일수록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시간이 빠르고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년부 재판에 회부되어서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딥페이크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많은 미성년자분들께서 나는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소년범이니까 괜찮아, 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새 트렌드 자체가 워낙 미성년자 사이에서 중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정말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넘기지 않고 형사부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넘어가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야겠죠. 텔레그램이라는 그 익명성 때문에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범죄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익명성을 믿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데 청소년 성보호법 25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위장 수사가 법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수사관이 들어가서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텔레그램 창립자가 범죄를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프랑스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SNS를 운영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였으나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기조가 바뀌면서 엠번방과는 다르게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보장성을 믿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대부분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엠번방을 시작을 해서 많은 마약 거래 사이트 혹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판매 조직들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게 됐죠. 그 이유는 이 텔레그램 자체에 대한 보안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은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단서들을 통해서 이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명심해야 될 것이 가장 위에 있는 상선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를 만든다라든가 혹은 뭐 마약을 구매한다라든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검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상선은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없애지만 이 사람들에게 대가를 보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흔적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서 마약류를 구매하였다가 그 당시에는 체포가 되지 않았으나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판매한 사람의 계좌가 확인이 되면서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뭐 음란물이나 마약 같은 걸 구매한 사람들의 명단 이미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불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 평상시에는 이 딥페이크가 뭔지도 몰랐었던 사람들도 이 방에 참여를 하고 이 범행에 가담하는 일들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성년자분들이 호기심에 이런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준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였습니다.